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이문구의 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암소가 이제 술을 먹고 죽은 소동을 다룬 작품이에요. 예, 아주 그 해학적이죠, 제목 자체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황 씨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사업이 아주 번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결체를 써서 어떤 그 황 씨의 사업의 어떤 그 번창함을 지금 드러낸 장면이에요. 필목은 이제 무명천입니다. 이런 천들, 이런 무명천들. 인매점, 자, 연결을 지었다는 거죠. 필목들로 연결을 시켜서 완성되는 대로 손수 이제 둘러매고 장돌뱅이로 이제 나서는 장면. 장돌뱅이라는 것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돌아다니면서 파는. 대전, 뭐 광천 쭉 열거하죠. 이제 구체적인 지명들입니다. 이 지명을 열거하면서 소설의 어떤 사실감을 제시한 겁니다. 인근에 있는 장이 서는 대로, 이제 시장이 열리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 매장치기라는 것은 뭐 장보러 다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씨가 이렇게 바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 무렵 한철은, 자, 한동안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었다. 나름대로 이제 영업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 조시, 그 처음대로만, 이 잘된 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이제 가정적 상황이죠. 처음처럼만 참 사업이 잘 진행되었더라면 지금 현재는 힘목 젖혀가며 이 목에 힘을 주면서 나름대로 뻣뻣하게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었는데, 잘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방정맞은, 자,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방정맞은, 굉장히 그 부정적이죠. 예, 불길한 이미지. 그 까시미롱이라고 하는, 까시미롱, 예, 카시미론이라는 건데요. 예, 캐시미어의 감촉을 재현한 저가 합성 섬유입니다. 캐시미어는 원래 캐시미어 지방에 나오는 양털의 모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거를 흉내낸 합성 화학 섬유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황 씨의 기대가 좌절된 이유를 제시한 거고요. 그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이 제시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시미룡 하나 때문에 뭡니까? 영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금 한 소리지만 그 무렵서부터 이제 요 장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창직은 이제 면직물이에요. 면직물, 섬유, 토속 섬유예요. 그러니까 가시미론과 대비되는 소재가 되겠죠. 직조 공장, 그죠? 이 공장이 잘 돼 나갔었다는 거예요. 간의 수공업으로 지금 우리 주인공 황 씨가 영업을 잘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봉당, 예, 봉당이라는 건 이제 말을 놓을 자리를 흙바닥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군요. 거기에 이제 공장을 들인 거예요.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잖아요. 집 안에 이제 공장을 들인 거죠. 너무 좁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헛간마저 이제 헐어야만 되는, 그죠? 솔락솔락 재미가 들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뭡니까? 나름대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나 성과가 나서 잘 지내고 있는 그 살맛 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선출이라는 인물은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 이게 채무가 있었던 거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자도 갚고 본전도 깨끗이 밑닦을 수 있으리라. 이건 이제 내적인 어떤 각오였죠. 채무 이행을 해서 완전 빚을 청산해서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어때요? 신나했던 거죠. 뭐니면 해도 사업하려면 이제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 채무를 갚는 것이 이 사업의 그 관건 아닙니까? 네.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놈의 카시미롱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 돼가는 판에다가 대고 누가 그 사업이 망하리라 생각이 해봤겠느냐. 전혀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의 상황과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예.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이제 황 씨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방비 상태예요. 인근 읍내에 공업단지가 나타나. 공업단지. 이 산업화와 근대화의 물결이 드디어 이 마을에도 온 거죠. 또 측량을 끝냈다. 공장 지역이 되겠죠. 벌써 탱크 같이 생긴 것들, 저 탱크는 이제 지구법을 써가지고 공업단지를 갖다가 비유하는 장면이에요. 뇌를 메워가고 있었다. 그죠? 예. 이거 마을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서는 장면이고, 공장이 두어 채 서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 사람이 이제 모자라는 거죠. 인력난, 구인난이 되겠죠. 그래서 구인 공고가 막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황 씨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산업화에 따른 농촌 사회의 급변된 모습을 우리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말 중에 이제 전광석화란 말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부싯돌이 부딪힐 때 번쩍번쩍 빛이 나잖아요. 그 매우 짧은 시간, 이런 짧은 시간 동안 뭡니까? 산업화의 물결이 파고 들어온 겁니다. 이 마을 안으로. 아셨죠? 이 직공, 이 공원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15명의 여자 아이들이 있었어요. 15명의 공원이 되겠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직공들과 어떤 그 사장 아닙니까? 사실 황 씨는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일어난 장면인 거죠. 공임 때문인 거죠. 처음에 돈 때문인 거, 돈. 월급을 배로 올려주든가 아니면 새로 선 공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보내달라. 뭐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경하게 지금 대치 중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노사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노임을 배로 인상해 가며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닌 거예요. 그럴저럭 뭐 사업은 됐지만 그렇게까지 어떻습니까? 돈을 줄 수 없는 그 한계, 이걸 제시한 겁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다 한더라도, 그렇죠? 직공들은 원래 이 장래 비전, 뭐 희망 이런 거 따지면서 결국 뭡니까? 도망갈 눈치를 보고 있었던 터라서 돈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틀 동안 쟁의, 이 분쟁도 막 벌여봤지만 결국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꼼짝 못하는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 사직이죠, 사직. 이미 들어갈 자리를 이미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부족한 곳에서 얼마든지 뭐 뽑을 상황이니까. 새로 생긴 뭐 제가 공장, 뭐 전기 가구 조립 공장, 첫 달 임금부터가 벌써 황 씨의 이 2달치 품삯 거의 뭐 2배 이상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직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일단 돈 때문이죠. 인건비의 앙등, 인건비가 막 상승하겠죠. 경쟁하니까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뭐 공원을 뽑으려고 해도 뭐 인건비가 올라서 뽑기가 어려운 겁니다. 채공들의 장래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는 내가 이제 할 말이 많다 이거죠. 황 씨 입장에서 희망성, 뭐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 어떤 극적 사실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임은구 소설가의 그 충청도 사투리가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친 미쳐도 곱게들 미치지. 뭐 지집년들이 계집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 실을 때가 돼서야 임신할 정년기가 되면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시집가서 그 기술 배우다가 서방 접대하려고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이 어디 따로 있냐 하면서 나름대로 황 씨의 어떠한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지금 반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황 씨가 용돈에 대해서 당시 여성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하기 방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었던 것인지,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심하고, 그렇죠? 딴 나라 얘기하듯이 이제 탓만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탈이 된 겁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황 씨가 치명상을 입게 된 구체적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업자득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로. 자승자박, 뭐 수수방관에서 결국 자업자득이 됐다. 자기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속박당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그렇죠? 황 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은 계속 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팔매, 돌팔매죠, 돌팔매. 또 한 번 날아와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죠? 불상사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결정타죠, 결정타. 한 방이죠, 한 방. 그죠? 한 방에 갔다라는 말이죠.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이게 간의 수공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근대화죠, 근대화. 기계로 기계를 만들고 일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한 것이 결국 뭐야? 치명타가 된 거죠. 결정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황 씨가 이 무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결정타를 맞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된 겁니다. 카시미론의 물결, 그죠? 아까 처음에 그 뭡니까? 원망했었죠? 방정 맞은 카시미론 하면서 이 산업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지구멍 같은 아주 작은 이 벽촌, 산골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대조가 되죠. 이 물결과 지구멍, 어떻게 해서 휩쓸리겠죠. 휩쓸려 가겠죠. 회오리 쳐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 상전벽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에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산포 가는 길이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심초사, 항상 근심 걱정, 전전긍긍 자불안, 이 세 개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심 걱정할 때 따라다니는 한자 성어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죠? 이 새로운 물건이 뭐 계속 나오면 구태의연한 어떻습니까? 경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어떤 큰 기업이 있잖아요. 배송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밤에 신청을 했는데 뭐 새벽에 와 있는 경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도 안 가요. 바로 클릭만 하면 바로 달려오니까 너무나 편하긴 한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많은 마트나 대형 쇼핑센터가 지금 망하는, 그렇죠? 백화점도 지금 요즘 망하는 시대예요. 이런 걸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물자의 효용에 현혹돼서 날로 변하는 이 세상. 참 무섭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황신의 기계들도 거미줄을 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황폐해지는 거죠. 그죠? 젖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밖에 쓰임새가 없는, 그죠? 이제 초라하고 하찮은 용도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백소창, 흰 면직물이에요. 이 한 장 도막에 두 손 어필 내는 정도의 이 가치가 하락이 되는 장면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환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죠.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쓰고 폐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금의 시대랑 너무나 걸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실이 이때도 있었구나라는 어떤 동일시된 감정을 느껴봅니다. 도리가 없었다. 속수무책의 상황인 거죠. 그죠? 쬐끔 늦었던 기억, 다 시절 돌아가는 거, 시류에 내가 눈치 보면서 해야 될 것을 하면서 막 반성하는 장면. 사리분별 있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탄과 반성, 후회 막급합니다. 만시지탄, 때를 놓쳐서 한탄하는 장면. 후회를 너무 많이 하는 거 하면서 자탄과 반성의 말하기 방식. 자, 여기 꼭 기억하시고요.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란 것에 관심을 비로소 이때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만시지탄이잖아. 너무 늦은 거예요. 뒤늦은 후회. 그쵸? 자, 황씨의 뒤늦은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렇지만 이 시설비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시설비. 그쵸? 요즘 폐업하는 상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요즘 그 안에 간판만 걸어놓고 영업을 안 하는 그런 상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참 정말 공감 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거 시설비조차 건질 수가 없는, 투자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 그죠? 이것만도 거쳤으면 좋은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 너무 내가 어두웠다. 자탄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와 좌정관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지금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그렇죠. 은밀하게 이제 문을 닫으면서 공장이 도산당하는, 폐업하는 황씨의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황씨의 영업이 파산됐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손은 아직 안 나왔죠. 우리의 본격적인 제목에 걸맞는 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자, 신경님의 농무가 떠올랐어요. 아주 중요한 소설이고요. 중요한 시고요. 딱 걸맞아, 여기서. 그죠? 쇠전. 소시장이거든요. 소를 거쳐서 도살장에 왔을 때 자기가 이제 농촌에서 소를 끌고 왔는데 필요 없으니까 팔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난 점점 신바람이 난다라고 하면서 반어적인 표현 방식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한 달 들고 막 춤추는 장면이에요. 이건 뭐야? 농무를 통해서, 춤을 통해서 집단적인 울분과 한을 역설적으로 표출하는 장면이거든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하면서 여기 나온 황씨의 정서가 딱 걸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부분입니다. 자, 소창직 어때요?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이 황씨는, 자, 실제 나이는 52세 농부라고 합니다. 이름은 황구만이고요. 이 표시는 이제 전체 소설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자, 암소를 키웠어요. 목축업으로 이제 전업한 거죠. 수공업에서 이제 목축업으로. 그래서 선출이는 이제 황금원의 머슴살이를 하다가 군입대한 20대 남자인데 박선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서 나오는 황씨와 선출이만 알면 되죠. 어떻게 나왔어요? 채권자고 채무자로서의 역할만 나왔죠.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직정성으로. 그렇죠? 왜?
이 빚을 갚도록 지금 뭐합니까? 투자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이제 송아지를 베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사실은 그 작품 전체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장면은 안 나왔어요.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예.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라댁은 무심코, 자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 무심코 술지개미, 예. 술 거르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이 소 여물통에 놓아두는 게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에 이 고라떼의 행동, 그죠? 예, 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체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라떼기. 이것을 맛본 미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소가 이제 광분하기 시작해요. 그 술독을 몽땅 비워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문구의 소설이 이제 바로 이런 해학적인, 그죠? 예, 해학적인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이문구 소설 내용들을 보면은. 자, 술주정한 소의 광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어 썼어요. 굉장히 제정신을 일으켰죠.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처음에 뛰쳐나왔고 또 선출이 뛰어나왔죠. 수송이 뛰어나왔죠. 곽서방, 철호, 이 머슴들이네요. 머슴들이 동시에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외양간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암수가 이제 결국 탈출한 거예요. 술을 마시려고. 양순이, 예, 황씨의 딸입니다. 양순이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가서 이제 야단 법석 되겠죠? 예, 그러면서 큰일 났다 그러죠. 큰일 났다. 예, 그들은 한마디씩 내뱉으면서 이제 대문 밖으로 이제 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 소가 술에 취해서 계속 술래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예, 고삐 줄을 끊었는지 또 나와서 대가리와 뿔로 비벼서 광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이제 추측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장면이고요. 자, 고라떼 생각으로는 이제 고라떼 입장이 중요하죠. 쌀 한 마를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6마리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소는 대충 짐작해서 뭐 막걸리 너말 가웃, 그 너말을 가웃이라는 건요. 그 단위, 이 너말 단위의 절반 정도를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2분의 1을 더한 거죠. 너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소가 엄청난 양의 술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 드러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선치와 황씨는 눈이 뒤집혔다.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간이 뒤집혀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죠? 까닭없이 자꾸 웃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작가의 어떤 주관적 개입이 되겠죠. 소는 황신의 마당가 우물 도랑 건너 타작마당에 주정하는 중이었다. 아, 소가 주정 부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굉장히 그 해학적이죠. 예. 주정이 아니라 선에게서 난부를 끄는 꼴이었다. 굉장히 소가 예, 괴로워하는 장면이죠.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비틀거리고 일어났다 대가리를 쳐박고 뭐 하면서 춤추는 장면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소가 술을 먹고 난리 법석, 사람들은 위험해서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는 대비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수무책이 되겠죠. 우두망찰, 멍하니 쳐다본 장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소가 막 날뛰는 장면이고 사람들은 이제 넋놓고 바라보는 그 장면입니다. 아셨죠? 네. 이제 소가 이제 결국은 네,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인물의 절망감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네. 자, 선추리와 항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했어요. 기진맥진하고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고 주저앉고 선추리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을 못 얻어먹는 사람처럼 비유하죠. 예.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되었었다. 아주 그 재밌는 표현들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절망적인 심리를 드러낸 겁니다. 소의 죽음에 대해서. 속으로 황씨가 생시하니 꿈속이길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소의 역할이 이 사람들에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죠. 모두를 넉나간 사이 누군가가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집토매 좀 가져와, 소가 얼어 죽겠다. 그렇죠? 예. 누군가 집놀이를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다 하면서 이제 소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마당 한복판에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예, 화롱화롱이란 것은 활활 타오른다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어떤 뭐 장면의 생동감과 구체감, 현실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효과예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의태어예요. 의태어.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 시켜서 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도록 재촉했다.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중구난방 여러 사람이 막 짓거리는 장면이 되는 거죠. 부랴부랴 너무 급하게 서두른 모습을 의태어로서 음성 상징어가 또 나왔죠. 예, 이런 것들. 자, 맷돌에 녹살낸 녹두가루를 민근한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서 하면서 이제 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을 지금 막 해봐도 효과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수위가 박살해도 소용없다. 이게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손은 잠이 들어 버렸다.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손은 기진맥진하고 깊은 잠이었다. 결국 죽는 거네요. 아주 실실한계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날씨는 섣달 날씨였고, 예, 음력 12월 얘기하는 거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 아주 춥다는 거죠. 삼경 밤 11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예, 자야라고도 하고 자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나온 겁니다. 찬바람이 막 불죠. 소가 어른거리는 마당 한가운데서 불티만이 막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어요. 예, 배경을 통해서 소의 불행한 사건, 그죠? 예, 사람들도 불행합니다만 소가 죽게 되는 사건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네요. 예, 허망하죠. 암소는 어떻게 됐어요? 제 한 몸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의 상징이요, 기대의 상징이었던 이 암소가 어떻게 됐어요? 헌 멍에 벗어던지듯, 예, 멍에 비유를 썼죠. 하고 결국 가죽만 남게 됐다. 소의 죽음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예. 암소의 죽음은 이 산업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쇠퇴 몰락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지. 참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암소를 지금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이 괘씸한 놈아,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물어요. 예, 굉장히 뭡니까? 예,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고라댁은 그 장면을 본 거죠. 어서 나리세요. 소배를 가르고, 왜냐하면 임신한 배였죠. 예,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푹신고와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라는 생각에 모닥불에 집단을 더 얹었다 라고 하면서 고라댁의 나름대로의 남편을 위한 마음을 하는데, 사실 이 고라댁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밤이 깊어가면서 시간이 흘렀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 이제 결국 뭡니까? 이 죽은 소보다는 이제 고기를 좀 탐내는 장면으로 바뀌어가네요. 그렇죠?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금음대목까지 곰국을 내어서 곰탕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제 소를 이제 뭡니까? 먹잇감으로 이제 바꾼 거네요. 겉으로는 하늘 아래 이 동네에 서고 소가 이제 취해 죽었다는 것도 처음 보는데 하고 탄식을 거듭한 거예요. 속으로는 이제 고기 생각, 겉으로는 처음 있는 신기한 사건, 막 이렇게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리부동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이제 제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예, 핵심 정리 보시면은 1968년을 배경으로 했네요. 예, 단편소설이고 농민소설, 농촌소설입니다. 산업화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소외와 갈등,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극적, 토속적, 해악과 비유, 사실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설 줄거리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마지막으로 고1 교사형 정리본과 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대비에 필요하신 분들은 총 401문제니까 꼭 구매하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소는 62문제 정도 만들었습니다. OX 유형이에요. 오지선다가 아니라. 그거 확인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문구의 암소라는 재미있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